안녕하세요. 입시보살 김동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죠?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호랑이 기운 받으셔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가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입시보살에서는 유익한 정보 많이 만들어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올해 좋은 소식으로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소식이 올해는 많습니다. 네, 입시에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보통 2022년이지만 입시를 다룰 때는 항상 그 다음에 즉 2023학년도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2023학년도의 좋은 소식으로 첫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소식, 이건 뭐 좋은 소식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고3 학생 수가 줄었다. 네, 요거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 절벽 이런 얘기 계속 나와 있었는데 제일 적었을 때가 2020년이었어요. 2020년 고3이 44만 5천 명 정도, 이게 교육부 통계 자료인데요. 2022년도에는 고3 학생 수가 44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에서 입시 정원을, 즉 입학 정원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실제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자, 올해 고3들은 좀 축복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모집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모집 인원은 증가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 모집 인원이요, 34만 9,124명인데요. 작년보다, 즉 올해 이제 대학 간 친구들이겠죠. 2,571명이 증가했습니다. 2,500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대학 입시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거 아주 재밌거든요. 이제 어른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은 나보다 사실 연도로 따지면 한 해 늦게 태어났는데 좀 빠른 몇 년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즉 2020년도를 놓고 보면요, 2020년도에 올해가 2022년이고 2년 전이 되겠죠. 그 고3들이 02년생이었어요. 02년생. 그 02년생인데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03년 2월 정도까지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빠른 03,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동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사회 나가면 막 족보가 꼬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빠른 03이 입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아주 적어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02년 12월생까지만 입학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돼서 2020년도에 고3 학생 수가 빡 줄었어요. 자, 그런데 대학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영향을 다 감안을 하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뽑지 못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2년 전에 2020년도에 못 뽑은 인원, 그것 때문에 뽑지 못한 인원을 2년 후에 뽑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바로 올해 고3들이 됩니다. 네, 2023학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2021학년도에 학생 수 부족했던 거를 2023학년도에 좀 뽑을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학생 수, 입학생 수를 좀 줄이려고 하다가도 이제 올해 이번 고3들의 만큼은 입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좀 희소식이죠. 입시가 코앞인 고3 학생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인데 학생 수는 줄었고 모집 인원은 늘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대학 가기가 좀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주 뭐 엄청 수월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 지금까지 입시를 다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고3들보다는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가는 게 좀 수월해졌다. 경쟁률도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 모집 인원 안쪽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된 모집 인원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크게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전체 인원은 증가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수시는 증가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정시는
줄어들었습니다. 7,493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물론 이 정확한 수치는요, 한 5월, 6월 달쯤에 대학에서 입시 요강을 정확히 발표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올해 고3들 수시는 10,000명 정도 증가했고 정시는 7,00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에서는 재수생과 다툴 일이 좀 적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할 텐데 수시 모집이 인원이 10,000명이나 증가했다. 이거 뭐 아주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수시 모집 안에서 정시와 수시 나눈 것 중에 이제 수시 모집 안에서 내용도 궁금하실 거고, 사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생각을 또 하시거든요. 이제 요거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수도권은요, 정시 모집 인원이 800명 정도가 증가를 해요. 800명 정도가. 정시 모집 800명 증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시가 많이 빠졌는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 800명 정도 증가하고요. 그럼 수시는 줄었느냐? 아닙니다. 수도권은요, 수시도 늘어납니다. 1,3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도권만 놓고 보면 수시도 늘고 정시도 늘었습니다. 자, 따라서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 지원을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뭐 정시도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좋겠고요. 재수생 입장에서 보자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정시가 800명 정도 늘었으니까 나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건 뭐 재학생도 웃고 재수생도 웃고 다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비수도권을 보면요. 그런데 수도권 바깥 지역을 보면은 수시 인원은 8,6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정시 인원은 8,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빠진 인원 그대로 수시로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비슷한 인원이 수시에서 증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실 비수도권을 보게 되면요, 정시보다는 수시로 진학하는 재학생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을 놓고 봐도 사실 수도권으로 가려는 학생들, 또 이제 국립대 이상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재수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재학생이 불리한이 아니죠. 재학생은 수도권, 비수도권 다 수시 모집이 증가했으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윈윈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안 좋은데, 올해 고3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집 인원 늘어나면서 양쪽 다 기회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수도권, 비수도권 수시 모집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도 수시가 늘었다고 했죠? 비수도권도 수시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게 교과 전형도 늘었고요, 종합 전형도 늘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은 한 7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과 관련된 전형이고요.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도 늘고 종합도 늘었어요. 기회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교과도 늘고 종합도 늘었는데, 비수도권은 되게 신기한 게 교과는 5,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종합 전형은 한 1,7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났죠.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5,00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교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내신 성적, 즉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이 비수도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성취도는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내신 관리를 좀 신경 써주면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에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학생은 줄었는데 인원이 5,000명 정도 늘었다는 얘기는 교과 전형으로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가 쉬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수시가 늘었고요. 둘 다 교과와 종합이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교과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우리 7월 정도, 8월 정도까지면 수시 모집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보살. 입시 보살 요약.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체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요. 학생 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고3들 축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모집도 증가됐고요. 정시 모집도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 재수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영상으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들었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올해 본인이 원하는 학과 또는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진로 찾아서 행복한 결실 맺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